13번째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세요. 이 문제에서는 분기회로수를 구하는 게 이 문제의 요구사항이에요. 분기회로수는 몇 회로인가 라고 했어요. 그런데 형광등을 50개 하고 백열등을 60개를 설치했는데 백열등은 역률이 얼마입니까? 백열등은 역률이 1이죠. 형광등은 역률이 얼마예요? 0.9죠. 그것을 설치했어요. 그랬을 때 분기회로수가 얼마냐 이렇게 묻는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분기회로수를 구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분기회로수 구하는 공식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알고 있죠. 분기회로 전압에다가 분기회로 전류를 곱한 것, 이 값을 기본으로 해서 상정 부하 설비 용량을 그 값으로 나눠주는 거죠. 기본적인 분기회로 전류는 16A, 지금 분기회로 전압은 220V거든요. 그럼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은 이런 상정 부하 설비 합계, 볼트암페어 값, 요것을 구해야 돼요. 요것을 구해야 되는데 60W 형광등 50개하고 100W 백열등 60개를 설치했다 그래서 그냥 더해줄 수는 없다는 거죠. 왜? 역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역률이 다르니까 유효분은 유효분끼리, 무효분은 무효분끼리 벡터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벡터로. 따라서 어떻게 돼요? 형광등에 대한 유효전력이 형광등에 대한 무효전력이 존재하게 되죠. 자, 형광등 유효전력 얼마입니까? 유효전력 와트로 주어졌잖아요. 와트. 그러니까 와트 자체가 무슨 전력이 되는 거예요? 유효전력이 되는 거죠. 와트 자체가. 그래서 50개 곱해주면 돼요. 형광등의 무효전력은 어떻게 되죠? 역률이 주어졌잖아요. 역률. 이게 무슨 식인가요? 라고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거잖아요. 요거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죠. 요거는 뭐죠? 탄젠트 세타죠.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이게 왜 나왔느냐라고 하면 직각삼각형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가 유효전력이죠. 무효전력이죠. 여기는 뭐가 돼요? 여기는 비상전력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무효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비상전력의 사인 세타다라고 하는 거죠.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알죠. 유효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비상전력의 코사인 세타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비상전력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효전력을 알고 있는 거예요. 유효전력을 알고 있으면 비상전력은 어떻게 되죠? 이러한 유효전력을 코사인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유효전력을 코사인으로 나눠줘야 되죠. 어렵진 않죠? 예.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유효전력을 코사인으로 나눠준 것을 사인을 곱해준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렇죠. 탄젠트 세타죠. 이것이 P 탄젠트 세타라는 거예요. P 탄젠트 세타가 무효전력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요거 요렇게 대입되는 거 알아야 되죠. 그 정도는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렇게 나온 이 값은 탄젠트 세타 값이다라는 거죠. 유효전력의 탄젠트 세타 값을 곱한 것이다.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무효전력이 나왔죠. 그리고 백열등은 유효전력만 존재하죠. 무효전력이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줘야 되죠? 유효전력은 같이 더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 무효전력은 무효전력으로 같이 더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다음에 이거 이렇게 나오죠. 색깔별로 보세요. 요거 2개 더한 거, 요거 2개 더한 거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더해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벡터 계산을 그대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전력값을 계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전력이 얼마입니까? 예, 9116.53이 나온다. 그래서 9116.53을 1회로 용량으로 나눠주니까 2.59회로가 나오는 거죠. 분기회로수는 3회로 선정하는 거예요. 16A 분기 3회로 선정한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겠죠. 다음 14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조금 전에 분기회로 문제도 다음 시험 문제에 나와도 어색할 게 전혀 없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또 지금 보는 이 문제, 이거는 펌프용 전동기 용량 구하는 문제인데요. 얘도 단골 문제잖아요. 언제 나와도 어색함이 없는 그런 문제예요. 이거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펌프용 전동기 용량만 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 용량까지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펌프용 전동기는 삼상이죠. 문제를 읽어보세요. 펌프용 전동기는 삼상 농형 유도 전동기고 역률은 85%로 가정한다. 여기서 이러한 이야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삼상. 그러면 전원도 뭘로 공급해야 돼요? 삼상으로 공급해야겠죠. 그런데 변압기 2대를 썼다라고 하는 거죠. 변압기 2대로 삼상 전원을 공급하려면 어떻게 공급해야 되죠? 오케이, 그거 V결선. V결선이야, V결선. V결선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V결선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V결선에서 무엇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V결선 용량을 알고 있어야 되죠. V결선 하는데 용량이 얼마짜리 변압기를 쓸 거냐? 그렇잖아요. PV는 한 상의 용량, 한 대 용량이 있다면 루트 3배가 된다라는 거죠. 이만큼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기본 개념의 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변압기 한 대 용량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건을 보면 높이가 주어졌고 높이 얼마예요? 그 다음 또 조건을 보면 뭐가 주어졌어요? 요게 메타 3승 퍼세크거든요. 유량이죠, 유량. 그 물을 양수하는데 라고 하고 있죠. 그때 얘 뭘 구하라? 펌프용 전동기의 소요 동력을 구하라. 소요 동력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그렇죠. 전동기 용량을 구하라는 거죠. 공식이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지금 보고 있는 공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공식이 있죠. 이렇게 나오는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 공식 두 가지의 차이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는 9.8이 들어갈 때에 여기에 있는 이 유량은 메타 3승 퍼 세크예요. 초당 유량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6.12가 들어갔을 때 이 유량은 얘는 어떻게 되죠? 메타 3승 퍼 민이죠. 분당 양수량이에요. 유량이 양수량이 분당이다라는 거죠. 초당이냐 분당이냐 이거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초당으로 계산할 건지 분당으로 계산할 건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문제에서 조건이 주어졌죠. 초당으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로 풀면 돼요. 물론 이 공식으로 풀어도 틀린 얘기는 안 해요. 60배 차이가 있죠. 9.8, 6.12 그 사이에는 60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권상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때 초당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0.2 메타 3승 퍼 세크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초당이니까 9.8이라고 하는 계수로 넣는 게 편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15메타고 다음 여유가 축동력 여유가 10%라 그랬죠. 10% 여유를 뒀으니까 0.1을 곱하는 게 아니에요. 10%로 한다라고 하면 0.1을 곱하겠죠.
그런데 10% 여유를 둔다라고 했으니까 1 플러스 0.1이잖아요. 1.1배를 해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 0.1인데 라고 하는 사람들은 단어에 대한 의미를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2타 0. 얼마죠? 효율 65.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이 식의 단위는 원래 무슨 단위를 가지고 있죠? 이 식의 단위는 원래 단위를 보면 킬로와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kVA로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들어가는 게 무엇이 들어가냐면 이것이 들어가는 거죠. 킬로와트를 kVA로 나타내기 위해서 단위를 환산하기 위해서 역률로 나눠주는 것뿐이죠. 역률이라는 것은 단위 환산한 거죠. 그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계산해보면 얼마가 나옵니까? 이와 같은 값이 나와요. 얘는 삼상 용량이죠. 이 용량을 어떻게 해줘요? V결선 변압기로 공급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58.53이라고 하는 이 값을 V결선 변압기로 공급을 하는 거예요. V결선 변압기로 공급을 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V결선 2대 용량을 구하는 게 아니라 V결선 무슨 용량? 1대 용량을 구하라. 이렇게 두 번째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죠. 변압기 1대 용량, 2대 용량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2대 용량인데 1대 용량을 구하는 거니까 루트 3으로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돼요? 33.79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표준 용량을 선정하면 돼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변압기 표준 용량에 대한 언급이 없죠. 그리고 한 대 용량은 몇 kVA인가 이렇게 얘기했지 표준에 대한 선정하라 이런 얘기도 없죠. 오케이. 그러니까 표준 용량 선정하지 않고 계산 용량을 두어도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특별한 조건이 없어서 계산하지 않았죠. 용량을 선정하지 않았죠. 용량을 선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둬도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15번째 문제는 전압과 주파수와 선로 길이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정전 용량이 주어졌어요.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건 단위가 뭐죠? 정전 용량에 대한 단위는 마이크로파라드 per 킬로미터, 마이크로파라드죠. 정전 용량의 단위는 파라드예요. C, 파라드예요. 파라드. LC 할 때 C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삼상 무부하 충전 용량 하면 충전 용량을 이 C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충전 용량의 단위는 전력이에요. 전력. C에 의한 전력, kVA라는 거죠. 충전 용량의 단위는 킬로볼트 암페어, 볼트 암페어라는 거죠. 요거에 대한 이해를 해줘야 돼요. 정전 용량하고 충전 용량하고 충전 전류하고 요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각각 다른 거예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지금은 삼상 무부하 충전 용량을 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따라서 충전 용량은 전력이기 때문에 C에 의한 전력. 전력은 어떻게 계산하죠?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하면 되죠. 그런데 전류가 C에 흐르는 전류가 되는 거고요. 전압은 C의 전압이 되겠죠. 그런데 걔가 삼상이잖아요. 송전, 선로잖아요. 그러면 선전류하고 선간전압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몇 배를 해주는 거예요? 루트 3배. 이것이 충전 용량이에요. 그러면 루트 3배의 전압은 그대로고 충전 전류는 어떻게 되죠? 충전 전류 2파이 FC V가 되는 거죠. 2파이 FC V. 요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 V가 상전압이죠. 어떤 상전압이에요? 콘덴서 하나에 걸리는 전압.
그러니까 선간전압으로 나타나면 얘는 어떻게 돼요? V를 루트 3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돼야 되는 거죠. 콘덴서 하나에 걸리는 전압. 요 이야기를 이해를 못했다. 그러면 조금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 이 그림을 한번 봐야 돼요. 콘덴서에 하나에 걸리는 전압. 이 콘덴서 하나가 있다면 이 콘덴서 하나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인가라고 하는 거죠. 여기 선간 전압이면 여기는 상전압이 걸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대지를 통해서 Y 모양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Y 결선에 뭐가 되는 거예요? 중성점이 되는 거죠. 중성점이 대지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다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Y 결선에 한 상에 걸리는 거죠. 요거는 선간이면 요게 상에 걸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요 문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이 나왔으면 여기서 루트 3은 없어지겠죠. 계산해보면 얼마예요? 2파이 fc v의 제곱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이 식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회로 이론의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IC는 V를 리액턴스 X니까 이게 오메가 C분의 1이 되어지는 거고 이게 XC죠. 이게 오메가 2파이 F 이게 오메가죠. 그럼 그렇게 대입해보면 이게 오메가 CV가 되고 이게 2파이 FCV가 되잖아요. 이거는 회로 이론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식이죠. 따라서 요거를 C에 흐르는 전류를 알고 있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이 나오는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것을 일일이 유도하지는 않잖아요. 일일이 유도하진 않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충전 용량은 해서 대입만 하면 되죠. 충전 용량은 2파이 FC V제곱이다. 2파이 FC V제곱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계산해보면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세요. 2파이 주파수는 얼마예요? 60Hz죠. 정전 용량은 0.1 마이크로죠. 0.01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승. 근데 이것은 킬로미터당 값이니까 길이가 50km까지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정전 용량을 계산해 보면 정전 용량이 여기까지 돼야지 정전 용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압이 얼마예요? 그렇죠. 선간전압이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22,900이요. 제곱이 되겠죠.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기본 단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볼트 암페어잖아요. 킬로볼트 암페어로 나타내기 위해서 1000으로 나눠주죠. 이거 계산하면 98.95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상한데요?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죠. 왜? 여기 3이 없는데요. 이 공식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요 3은 제곱해서 요 3하고 약분돼서 없어질 거 아니에요. 상전압으로 넣었을 때 한 쌍에 3배니까 3이 들어간 거고 선간전압으로 환산해서 넣으면 2파이 FCV 제곱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약분돼서 없어지잖아요. 요거. 약분돼서 없어져 버리면 요거하고 요거 약분돼서 없어져 버리면 똑같죠. 이 식이나 똑같죠. 네, 똑같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이 왜 나왔는지 모르면 안 되는 거고 굉장히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걸 알려드립니다. 전력공학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 그대로고요. 두 가지 풀이 방법 다 됩니다. 위에 풀이로 풀어도 되고 아래 풀이로 풀어도 되고 한다는 이야기죠. 16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V결선 문제네요. 1차 6600, 2차 210, 10kVA 단상변압기 2대를 V결선했어요. 6300V 삼상 전원에 접속했어요. 다음 물음에 답하라 그랬어요. 지금 이 문제는 접속했다. 그런데 어떻게 접속했다는 이야기는 없고 그냥 V결선에서 접속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여기까지만 쭉 읽어보면 문제에 대한 파악이 안 돼요. 문제 파악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진 1번 문제를 딱 보니까 파악이 되죠. 뭐라고 얘기했죠? 승합된 전압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 승합기로 했구나. 승합기로. 전격은 이런데 실제 전원에 6300V를 집어넣었다. 그랬더니 승합을 했다. 그때 승합된 전압을 구하라. 얼마가 되겠는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권변압기 이야기하는 거죠. 단권변압기인데 원래는 단권변압기 V결선을 쓰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단상변압기 2대를 이용해서 단권변압기 형태로 만든 거죠. 예, 구분해야 됩니다. 승합된 전압,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승합된 전압 V하이라는 이 전압은 1 플러스 A분의 1의 V로우가 되는 거죠. A분의 1은 권수비에 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권수비에 역수를 해주는 거니까 원래 권수비는 2차분의 1차잖아요. 근데 역수가 됐으니까 1차분의 2차가 돼야 되겠죠. 역수로 대입했다. 210이고 정격이죠. 6600입니다. 낮은 전압이 얼마예요? 6300이 들어가니까 6500이 나와요. 0.454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얼마? 45V 뭐 이런 정도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걸 계산하시면 돼요. 이게 또 어떻게 나왔나요? 나 이거 몰라요. 나 이거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또 있죠. 이거는 기본 공부거든요. 어디서 배웠느냐면 전기기기에서 배웠어요. 전력공학에서 배웠어요. 2번 배웠어요. 이러한 승합기 이론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요거예요. 이게 승합기잖아요. 단권변압기. 여기에 VL을 가하면 여기에 VH가 나오는 거죠. 여기는 권수비가 있고요. 여기는 VL을 권수비로 나눠준 전압이 요 2차의 전압이 되겠죠. 단상변압기 2차처럼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VH라는 전압은 VL이라는 전압에 VL을 A로 나눠준 전압을 더해주는 거니까 VL로 묶어주면 1 플러스 A분의 1이 나오는 거죠.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V결선도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이런 기초적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런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V결선 완성하라. 그러면 V결선 완성할 수 있어야 되죠. 지금 이 그림은 단상변압기를 2대를 이용해서 승합기처럼 단권변압기처럼 만든 거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V 연결된 부분, 어디가 V 연결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V 연결된 부분이죠. 네, 가운데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V 연결된 변압기 결선까지도 그림을 그려라 뭐 이런 부분이고 또 이거 계산하라 이런 부분이고 여기서 또 더불어 생각해 보면 용량 구하는 문제까지 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V결선에 대한 승합기 연결되는 부분인데 요게 요선이 좀 떨어져 있죠. 이렇게 묶어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것이 V결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V결선 용량이 이와 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2대 용량이니까 우리가 이제 단권변압기 용량 구하라 그런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단상 변압기 2대 연결한 것처럼 단권 변압기 용량은 여기 하나에 걸리는 용량이죠.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걸리는 용량 I2가 되고 여기 걸리는 전압이 E2가 되죠. I2에다가 E2를 곱해주는 게 승합기 용량이잖아요. 그게 한 대 용량이죠. 그럼 E2라고 하는 E는 그럼 뭐냐? E2는 이거는 여기 전압이 VL이고 여기 전압이 VH면 VH하고 VL 차이 그걸 얘기하죠. 요걸 V2라고 하고 요걸 V1이라고 하면 E2라고 하는 것은 V2-V1이 되거든요. 그거에 I2 2차 전격 전류잖아요. 여기 흐르는 건 1차 전격 전류고요. I1 변압기 용량은 VI잖아요. 그러니까 V1, I1 해도 용량이 되고 E2, I2 해도 용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V2, I2 하면은 부하 용량이 되죠. 부하 용량하고 승합기 용량하고는 다르잖아요. 지금 요게 승합기 용량이잖아요. 승합기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이와 같이 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승합기 한 대 용량이에요. 얘가 승합기 한 대 용량이에요. 근데 V결선이니까 요거 한 대가 있는 게 아니라 요거 한 대 또 있죠. 2대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대 용량이니까 2배 해주는 거죠. 그리고 3상이니까 루트 3 VI가 되잖아요. 여기 3상. 이게 부하 용량이죠. V결선하면 3상이 되는가요? 그래서 요걸 계산해 보면 이와 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자기 용량과 부하 용량의 비예요. 뭐 그렇게 나타나는 것 정도 V결선. 이런 것도 관연도 문제 있었고요. 변연장 델타 결선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델타 결선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물론 단상 결선도 당연히 있죠. 그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되었으니까 이런 승합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들은 정리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문제풀이에서는 일일이 모두 설명할 수가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도 충분히 많이 설명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17번째 문제는 태양전지 효율이 주어지고요. 전압이 주어지고 전류가 주어졌어요. 개방전압과 단락전류예요. 그리고 모듈에 대한 면적이 주어진 이러한 문제입니다. 이 모듈을 직렬로 5개, 병렬로 2조로 조합했어요. 모듈을 조합하면 어레이가 되거든요. 이러한 어레이의 발전 최대 전력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태양전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셀이라고 하는 게 보이죠? 얘가 셀이에요. 태양전지 셀. 셀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모듈이 되는 거죠. 이 모듈을 조합을 해서 어레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어레이에 대한 출력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이 최대 출력을 계산할 때는 기본적인 개념이 필요해요. 발전 효율에 대한 개념, 태양전지 발전 효율에 대한 개념, 그리고 최대 출력에 대한 개념, 요게 필요하죠. 발전 효율은 당연히 입력분의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뭐가 있느냐? 일사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사량. 입사, 조사, 강도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걔를 표준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놨어요. 메타제곱당 1000W라고 입사, 조사 강도를. 그러면 실제 면적이 있다면 입력이 태양이 들어오는 전력 그리고 어레이의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입력량이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죠. 입사, 조사 강도에다가 태양전지 면적을 곱해주면 태양전지에 들어오는 태양의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의 발전을 얼마나 했느냐, 그 최대값, Pmax 값, 태양은 당연히 일사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최대값을 유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최대값만 보는 거죠. 최대 출력이라고 해요. 그것을 발전 효율이라고 불러요. 발전 효율. 그러면 이 Pmax라고 하는 최대 전력은 입력에다가, 즉 면적에다가 입사, 조사 강도를 곱한 거에다 효율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것이
발전 효율을 구하는 방법이다. 그게 표준 시험 조건이에요. 표준 시험 조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태양전지는 25도씨, 대기 질량은 1.5를 기준으로 해서 구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 태양전지의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최대 출력을 구하는 거니까 효율에다가 뭘 곱해요? 그렇죠. 입력을 곱해주는 거죠. 입사조사 강도의 면적이다. 그럼 면적이 얼마냐? 모듈 면적이 주어졌어요. 모듈 면적이 833mm, 721mm예요. 메타로 환산하는 거죠. 메타로 환산하면 이와 같은 값이 되겠죠. 거기에 메타 제곱당 입사 조사 강도는 100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게 몇 개가 있어요? 모듈이? 어레이가 되려면 5개, 2개가 설치가 된다 그랬죠. 가로, 세로. 그러니까 직렬로 5개, 병렬로 2조. 그래서 이와 같이 10개가 되는 거예요. 효율이 몇 프로라 그랬어요? 태양전지 효율 15%죠. 15%는 그냥 요게 어떻게 계산해도 돼요? 0.15라고 해도 돼요. 이렇게 대입해도 돼요. 100분의 15 안 해도 돼요. 왜? 15%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계산하면 900.89W 정도가 나옵니다. 효율이 높진 않죠. 효율이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와 같다. 이렇게 이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다음 동작을 보고 미완성 회로도를 완성하고 타임 차트를 완성하세요 라고 했어요. 동작 사항을 보면 PB1을 누르면 MC1이 여자되고 RL이 점등하고 T1이 여자된다. 이때 X가 여자될 준비를 한다. 그 다음 T1 초 후에 MC2가 여자되고 YL이 점등되고 T2가 여자된다. 그리고 T2 초 후에 MC3가 여자되고 GL이 점등한다. PB2를 누르면 X가 여자돼서 여기 보세요. X가 여자될 준비를 했잖아요. 이 여자될 준비를 했는데 이 준비된 것이 어떻게 됐어요? 누르면 이제 그때 여자가 되는 거예요. PB2를 누르면 여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T3, T4도 여자되고 그 다음 여기 여자됐던 MC3, GL이 소등하게 되겠죠. 그리고 T3, T4가 여자됐으니까 T3 초 후, T4 초 후에 다음 동작이 일어나죠. 그리고 EOCR이 동작하면 모든 회로가 차단되거나 또 PB3를 누르면 모든 회로가 차단되는 회로를 완성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작 조건을 보고 회로를 완성해 봅니다. 먼저 PB를 누른다고 그랬죠. 그러면 MC1이 여자된다고 그랬어요. MC1이 여자되고 RL이 점등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B접점이 와야 되죠. 그래야 여자가 되죠. 그리고 MC1이 언제 소자되는가를 살펴보면 뒤에 나옵니다. MC1이 소자될 때는 T4초 후에 MC1이 소자된다고 그랬어요. T4초 후에. 그러니까 여기에는 T4의 B접점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MC1이 여자되면서 RL이 점등이 돼야 되겠죠. T1도 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조건에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MC1에 A접점이 붙어서 T1이 여자되고 RL이 점등하는 거죠. 두 번째 동작 시간은 T1초 후에 MC2가 여자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YL이 점등된다고 그랬죠. 그러니 T1초 후에 A접점이 들어가야겠죠. 옆에는 자기유지 접점 MC2가 될 거고요. 그러면서 MC2가 여자돼야 되니까 B접점이에요. MC2가 소자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T3초 후에 소자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YL이 소등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T3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MC2에 A 접점이 들어가야 MC2가 여자되면서 T2가 여자되고 YL이 점등됐다가 T3초 후에 소자되면 떨어지면서 둘 다 소자되고 소등되겠죠. 그 다음 동작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 T2초가 지나요. T2초 후에 MC3가 여자된대요. 그래서 T2가 들어가죠. 여기는 MC3 자기유지가 될 거고요. MC3가 여자돼요. 여자되려면 B접점이 와 있어야 되는데요. MC3는 언제 소자되냐면 PB2를 누르면 X가 여자되고 T3, T4가 여자되고 MC3가 소자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MC3는 X에 의해서 소자가 되는 거죠. 이 X는 첫 번째 동작 조건에 보면 PB1을 누르면 MC1 여자, RL 점등, T1 여자, 이때 X가 여자될 준비를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MC1에 A 접점이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여자되면 떨어지죠. 근데 얘는 언제 여자되느냐? 조건에 보면 PB2를 누르면 여자된다고 그랬어요. 여기가 PB2가 되겠죠. 여기는 자기유지가 되겠고요. 이렇게 회로를 완성할 수가 있죠. 그리고 소자되는 부분 다 확인했죠? 이 부분, EOCR 부분이 필요하죠. EOCR은 모든 회로를 차단하죠. 그래서 B접점으로 EOCR이 있어야 되겠죠. PB3 눌러도 모든 회로가 다 정지하죠. 이와 같은 형태 회로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 살펴보셔야 되겠죠. 얘가 언제 꺼지느냐를 봐야 되죠. 언제 꺼지느냐. MC2가 소자되면서 같이 꺼지는 거죠. MC1이 소자되면서 같이 꺼지는 거죠. 그런 형태의 동작 상태를 살펴보고 회로를 완성해야 됩니다. 타임 차트를 보면 이제 그 동작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되었던 동작을 잠깐 살펴보면 PB를 누르면 MC1이 여자되고 그 다음 T1이 여자되고 RL이 점등하죠. 그리고 T1 초 후에 MC2가 여자되죠. 그리고 T2 초 후에 MC3가 여자되죠. 그 다음 PB2를 누르면 X가 여자되면서 X가 여자되니까 MC3가 끊어지죠. 그러면서 설정 시간이 지나면서 MC2가 끊어지고요. 다시 설정 시간이 지나면서 MC1이 끊어지죠. MC1도 끊어지면서 X도 같이 끊어지게 돼 있죠. MC1이 떨어지면 당연히 기동 준비 기능을 가지고 있는 X 위에 있는 바로 이 접점이죠. 여기 있는 이 접점. 요게 떨어지면서 X까지 끊어지게 되겠죠. 그런 동작 상태, 이 타임 차트를 완성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죠.